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마감하는 한 주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아이언 디바이스 신규 상장이 있고 수요일은 KB스펙 30부, 금요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 상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마지막 날 제닉사 상장을 합니다. 이 정도만 스케줄 트레이딩은 알아두시고, 물론 수백 개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 대왕고래 간담회 한다, 뭐 금투세 간담회에서 뭐 어떡한다, 뭐 미국은 뭐 어떻고 수백 개의 이슈가 있죠. 근데 굳이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아침에 미증시 흐름이나 그리고 우리 증시 흐름 매매할 때는 우리 증시 흐름 지수 잘 보고 매매하는 거, 그거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반부는 승부주 10선 코멘트와 후반부에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제가 트레이딩 히스토리 금요일날 매매한 거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부터 정리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내일 아이언 디바이스 상장하는 아이언 디바이스 홈페이지입니다. 주로 뭐 하던 일이 기술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운드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가는 좀 알고 매매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앰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주는 다른 거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신규주를 공략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다른 거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신규주에만 집중을 해야지 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먹는 것보다 다치질 않아야 되거든요. 조심해서 해주시고, 공모가는 7,000원입니다. 참조해서 내일 차분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지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일단 여기 아이언 디바이스와 넥스트 바이오, 근래에 상장한 신규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같이 묶어서 내일 한번 보죠. 넥스트 바이오는 시간에 1.0% 빠져 있으니까 얘는 보합을 치고 색깔이 바뀌면 그때만 손을 대 주시고, 음봉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는 항시 타이밍이 적절해야 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랑도 움직이게 하듯이 주식도 움직이지가 않는다면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은 만호재건과 샤피론 보겠습니다. 먼저 만호재건부터 보죠.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만호재건은. 그래서 해제일이 9월 23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예전에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나는 친구들을 보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때 상황 따라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단지 참조를 할 점이 있다면 만호재건 얘들도 약간 지금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가지 분쟁이 좀 일어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분쟁 일어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과 같이 합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되 트레이딩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초보들은 반드시 음봉 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샤페론 한번 봅시다. 기술주로 보죠. 샤페론은 시간에 1.1% 좀 올라 있습니다. 뭐 부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마 조금 이 종목은 아침에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20일이 넘어서 좀 버벅거릴 거예요. 일단은 보합 기준가를 딱 잡아 주시고 1%나 0%더 잡히면 일단 한번 진입을 해보고 흐름을 보시고, 보합을 안 깨면 그대로 가만히 놔둔다. 깨면 나와서 좀 있다가 보합을 회복할 때 들어간다. 그 두 가지 전략을 해야 되고, 반드시 행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면 피곤해요. 이런 종목들은. 잘 기억하시고 집중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요즘 계속 분쟁 때문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내일 한번 더 보죠. 영풍, 고려, 아이언, TA 항공입니다. 영풍은 시간에 이제 마이너스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음봉이 암으로 밑으로 내려온들 양봉을 치고 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봉 돌파 못하면 의미 없으니까 양봉 기준가로만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양봉을 치고 가면 그때는 봐준다. 고려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2.0% 빠졌거든요. 이런 애들은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도 반드시 보합을 치우고 갈 때까지만. 지금은 전애들의 복잡한 전애들의 어떤 리그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종목만 어떤 패턴이나 흐름만 추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이 뭐 공시 읽고 뉴스 읽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것,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 흑기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지금 뭐 분쟁 가능성이 있고 뭐 어쩌니 여쩌니 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티웨이는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제법 물량을 좀 넣었군요. 그 점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항공가를 볼 때는 반드시 티웨이 홀딩스도 같이 붙여서 봐야 합니다. 누가 뭐 날아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면 같이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HLB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일단은 이 두 종목은 현재로선 HLB 테라퓨틱스를 내일 일단 봐줘야 되겠죠. 시간이 5% 올라왔으니까 뭐 재료는 읽어보시면 뭐 이런저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참조만 하시고 어차피 내일 HLB도 봐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팀들을 그룹들을 내일 다시 FAD 뭐 FDA 신청을 다시 또 어쩌니 하니까 HLB 그룹도 전체적으로 봐주시되 일단 테라퓨틱스를 우선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5%니까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이것은 뭐 특별하게 이게 금액대를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조금은 지켜는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태는 더군다나 내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아침에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말시가 5% 잡히면 5% 안에서 거래는 시가 프로 기준 유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5%를 벗어서 4%로 빠지면 일단 잘라주고 나서 가만히 보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 5%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나름대로 뭐 재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에 올려놨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HLB 그룹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봐주세요. 테라퓨틱스를 일단 필두로 해서 그렇게 같이 봐줍니다. 자, 유한양행도 같이 봐주셔야겠죠. 유한양행을 아마 우선주보다는 유한양행우를 좀 같이 좀 봐주시고 우선주는 같이 붙여서 가는 마인드로 보시죠. 근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원래 우선주가 이놈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놈이 먼저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놈을 다 같이 본다는 마인드로 해주세요. 어차피 시간이 0.8%, 우는 1.0%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 미세한 차이 하나를 가지고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쪽에 움직이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겠죠. 먼저 움직이는 쪽을 본다라는 전략으로만 유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편안하게 하셔도 좋고 음봉이 비치면 무조건 잘라내야 된다. 그 점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눌림 종목 한 두 종목 보겠습니다. 앞타무 사이언스입니다. 앞타무 글을 줄였는데 시간에 0.6%. 내일 못 살아나고 내일 만약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별 의미는 없죠. 내일을 살아나야 되겠죠. 보합 돌파하면 들어간다. 보합 기준가만 잡고 대응을 해주세요. 시간에 마이너스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셀로메드. 셀로메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1.0% 빠졌는데 금요일날 추가 상장권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하락권을 했을 거예요. 110만 주 정도, 110만 주 정도 되겠군요. 근데 보통 거래량이 500만 주 정도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좋지는 않죠. 역시 또 똑같습니다. 시가가 많이 빠지면 뭐 꼬리를 잡겠다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보합
기준가 딱 잡아주시고 상승하면 가져간다라는 그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G 글로벌은 좀 여러 군데 좀 발을 좀 당기고 있는 좀 그런 친구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덕성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는 친구인데 일단 시간이 6% 올려놨던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공감대는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쯤은 승부를 볼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바로 튀어나가지 못하면 좀 많이 다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시간이 6.0%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 한 4% 정도 뭐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네요. 3,200원이나 3,100원 3,100원까지도 한번 봐주시고 이 두 개의 틀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봅니다. 아침에 무리하게 뭐 8% 10% 가면 좀 지켜보시다 가셔도 될 거예요. 놓쳐버리면 그냥 보내줍니다. 이 두 개의 틀에서 한번 대응을 해줍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는 다른 가격대에서는 손을 대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살아나면 홀딩을 해봐야 되겠죠. 리가 캠바이오는 얼마 전에 한번 했던 종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전고점을 이제 완전 몸통으로 뚫었죠. 10만원을 딱 돌파할 때가 참 타이밍이었는데 아마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에 2% 정도로 올려놓았군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그냥 물량을 넣고는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자리를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봐줄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월말이거든요. 월말 주간에 접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세주 스타일은 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애들이 또 한번 바람을 타면 월말을 또 한 주 정도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1%대와 보합 기준가까지는 편안하게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보합을 깨면 나온다. 안 깨면 그대로 가만히 놔둬 보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 다음은 퓨처캠과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퓨처캠은 일단은 전고점을 몸통으로 딱 뚫어서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머리를 이만큼 올려놓았죠. 시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러모로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퓨처캠은 딱 우리는 26,000원 기준가만 딱 잡고 이 아래서 손대지 마시고 26,000원 기준가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만약에 한 번 더 살아나 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세를 완전히 쓰는 분위기죠. 외국인은 한 30만 주 정도 물량을 좀 집어넣었군요. 아침에 뭐 26,000원이나 보합이나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월말이라 수급이 조금 애매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월말 주간이라. 하여튼 봅시다. 내일. 시장을 움직이는 운용법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해야 되겠죠. ABL 바이오는 내일 오늘 같은 이 날짜와 같은 게 하나 더 여기에 쌍둥이처럼 더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크게는 안 가도 좋습니다. 즉 삼봉을 내는 조건을 하고 33,000원이 보합이니까 이걸 딱 잡고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4%짜리 이제 종가상 그렇거든요. 이 정도만 한 개 더 세워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곰처럼 이렇게 가는 것을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과 라파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힘은 참 좋은데 이게 빨리빨리 우리 급등주 스타일대로 훅훅 하는 그런 맛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답답하죠. 일단 얘도 뭐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간에 0.5% 뭐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66,000원 56,000원 대응하기도 좋으니까. 요 며칠 동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부지런히 좀 물량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저쪽 뭐 중동 쪽에서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니 안 나니 뭐 어쩌니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한번 봅시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자, 라파스는 기술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뭐 이것도 지금 아직은 그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한 번씩 급등력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들은 관심 있게 좀 봐줄 필요성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거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22,000원 가지고는 대응은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10월 중순이면 위고비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상륙을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한번 툭 세워주는 걸 잡아채지 못하면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대신 먼저 선빵 때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자, 내일은 새로운 뭐 한 주입니다만은 요즘 뭐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수선하고 미 대선도 그렇고 중동전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그렇고 뭐 하나같이 또 뭐 금투세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하루하루 편할 날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우리들의 리그를 치러야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자꾸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리그를 놓쳐요. 그들만의 리그는 그들만의 리그로서 봐줘야 되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리그를 치러야 해요. 예, 우리는 밥을 먹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직장에 출근하고 적금을 넣고 대출도 갚고 뭐 이런 우리들만 리그가 있잖아요. 우리들만의 리그에 집중하면 됩니다. 트레이딩 열심히 하고 뭐 시진핑가 뭐 설사를 했다, 뭐 바이든이 뭐 치매가 걸렸다, 뭐 해리스가 뭐 뭘 어쨌다 알고는 뭐 기로는 들어도 좋습니다만은 그들만 리그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기 제일 좋습니다. 항시 우리 밥그릇을 잘 챙기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뒤에는 사무팀들 코멘트, 트레이딩 히스토리 붙여놓을 테니까 안 바쁘신 분들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랄게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틀 동안의 거래가 마무리되고 이제 주말로 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매번 매매를 하지만은 할 때마다 시장은 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라이브 매매를 하는 회원하고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무방을 하는 날이라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는 그런 매매였습니다만은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매매했던 내용과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매매 간략하게 훑어보면서 또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것들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과 고려 아전으로 촉발된 그러한 일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인 가장 흐름을 좋게 보여준 종목은 아무래도 영풍정밀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첫날에도 우리가 공략을 했지만 받지를 못하고 둘째 날에도 못 받고 그죠? 오늘에서야 영풍정밀을 물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번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영풍정밀은 일단 오늘 점상으로 공략이 돼서 보유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날짜 첫 영풍정밀에 너무 물량이 많이 몰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영풍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시가가 그때 22%였습니까? 22% 맞네요. 22% 출발해서 상가까지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보유를 하게 되었죠. 오늘 꼭 딱 70%, 75% 정도 나왔습니다. 수익은 75% 정도 나왔는데 100%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금요일날 수익을 여기서 8%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머리 쪽에서 공략을 해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선택이 그나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와서 커다란 수익을 다시 또 챙겨야 되니까 이날의 선택이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금요일날
특히 연휴나 뭐 휴가나 이런 걸 앞둔 날에 이러한 강력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뭔가가 나타날 때는 이렇게 강한 시가가 22%인 종목을 아침에 데이로 공략을 한다, 시초가로 공략한다는 건 상당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편안한 명절 뒤에 휴유증은 없고 수익만 챙기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꼭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또 더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가닉팀 코스메틱도 이놈도 그런 개념이었죠. 그날 금요일 날에 우리가 하이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8%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휴 끝나고 와서 우리가 40에서 41% 정도 수익을 거둡니다. 그 수익도 나쁜 수익은 아니었죠, 사실은. 하지만 또 데이로 한 번 더, 이번 지역에서 한 번 더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꼬리 공략해서 다시 여기까지 또 19에서 20% 정도 또 수익을 가지고 왔죠. 그걸 따지고 보면 이 한 종목에 60%라는 수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명절 맞이제 하기 전 그 금요일날에 공략했던 이 두 종목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냥 편하게 큰 수익을 올리는, 이번 이틀 동안은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 어떤 명절, 연휴, 그리고 쉬는 날이 있는 그 마지막 금요일 날에 어떤 재료가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보유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하시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배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 매매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영풍과 오가닉티 둘 다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가닉티는 어제로서 끝났지만은 영풍은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영풍이 상당히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준 매매였습니다. 둘 다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영풍정밀도 오늘 점상을 공략했으니까 또 월요일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스테크는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뭐 나름대로 360억 3자 배정 재료를 가지고 오늘 시가를 12.9%를 띄웠고 전일에는 시간의 상한가를 만든 종목이었죠. 그래서 많은 전일에 뭐 센즈랩이나 그리고 뭐 다른 종목도 상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에이스테크와 우리는 오늘 급량을 아침 시초가로 공략을 했죠. 그래서 급량은 시초가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 에이스테크의 기대를 걸었는데 역시 기대감답게 바로 상한가로 말아주었죠. 수익을 한 15%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이제 보유하는 종목이라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풀어지고 다시 바로 상한가를 또 붙어주고 하는 몇 번에 있었지만은 안착해 주지 못한 것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동전주라 요즘에 동전주가 좀 바람을 잘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당일 수익으로서는 아침에 단 한 번의 클릭으로 15% 정도 수익은 얻었으니까 이 또한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일 수익은 좋았습니다. 오늘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좀 아쉬웠어요. 첫 번째 파동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 파동을 아침에 저희들은 다른 종목을 진행한다고 아침에 다른 종목 진행하는데 이 종목을 놓쳐버렸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종목을 14,000 기준가에서는 타점을 잡고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약간의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놓치게 된 점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다시 하락을 기다렸죠. 끊임없이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14,100원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약간 수익률은 한 15%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놓친 종목을 그냥 뻔히 보내주진 않고 한 번의 눌림을 기다려서 다시 내 밥그릇에 수익을 챙겨오는 이런 약간의 곤조, 일부 말이지만은 약간의 오기, 이런 것도 때로는 트레이더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냥 멍하니 손만 놓고 보다는 한 번의 타이밍을 놓쳤지만은 두 번의 타이밍은 나는 꼭 저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노려보고 추적하고 끈기 있게 집요하게 그 종목을 추적하는 그런 약간 오기스러운 그런 것도 조금은 트레이더에게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고집을 피우는 매매는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약간의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의 매매가 때로는 사람을 더 침착하게 만들고 더 여유있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고집만 안 부리면 되겠죠. 젠백스는 그런 점에서는 1차 파동은 아쉬웠지만 2차 파동에서 좀 마음을 달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아쉬웠던 종목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좀 아쉬웠죠. 우리가 총 2번을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합쳐서 이럭저럭 한 1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상승폭을 좀 더 키워서 끝났다면 한 25%대나 이렇게 올라가지고 끝났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진행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우리가 10%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파동을 미리 잡고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라서 항시 허리춤에 공략한 종목들은 항시 모든 매매가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매매를 진행했는데 이것을 제가 진행하신 분들 좀 보유를 해라 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도 있고 또 다 챙기신 분도 있던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도 역시 뭐 두 번 매매해서 15%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조금 한 번 더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좀 좋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상가람 쳐주면 더 나이 없었겠죠. 사실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상가를 쳐주면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지만 오늘 불금날에 그래도 따뜻한 수익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한양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욕심끝은 또 이놈도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유한양행을 할 것이냐 유한양행 우를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한양행을 선택한 것이 좋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발발되는 시점에서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놀고 있었지만 누가 선두자를 꿰차고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두자를 평상시 같으면 유한양이 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여러 가지 수급상 비슷하죠. 수급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유한양이 오히려 더 낫지 싶었어요. 그래서 유한양을 선택한 것은 차라리 더 낫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시 상가를 목표로 하는데 오늘 22%까지 올라갔죠. 그것까지 가준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연휴가 끝난 뒤에 또 금요일이라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정도라도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수익률은 한 13에서 1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별로 가주지 못한 종목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상가에 대한 욕심은 조금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라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한양행.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상한 모습 보이면 또 달라붙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전을 준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있었는데요. 하이트론도 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오늘 공략한 단가는 3,800원이었지 않습니까? 1차 단가에서 3,800원 진입을 해서 첫 번째 타이밍 때 우리가 한 14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익만 해도 나쁘진 않았죠. 이게 오전 수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후장에 보면 다시 깨고 내려옵니다. 쭉 깨고 내려서 3,800원을 우리가 기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살짝 깨고 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원래가 우리가 3,700원과 3,80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여기서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라갔다 3,700원 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3,700원까지 주진 않았죠. 근데 5장에는 3,700원까지 내려주고 이제 올라갔더군요. 그래서 아마 3,700원의 이익이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3,800원을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상가까지 절반은 보유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21% 수익이니까 오늘 이 한 종목만 해도 35% 정도 수익이 나고 그리고 상가까지 보유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무섭다 겁나다고 해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해답은 전쟁터에 있다. 해답은 시장 안에 있고 해답은 그날의 흐름에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일날의 시장의 흐름과 당일날의 여러 가지 패턴의 운용법을 모른다면 참 매매가 어려워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손을 써야 할 것인가 참 어렵거든요. 그것도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로는 오늘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늘 좋은 수익을 안고 상가도 보유하게 되고 1차, 2차로 두 개 다 공략한 이런 스타일 개념 아주 멋진 그림을 보여준 하이트론이었습니다. 자, 월요일날 어떤 모습으로 또 변화가 이루어질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이트론. 자,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마 FN 가이드가 되겠죠. 이 종목은 오늘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우리가 FN 가이드는 1번 자리는 상가 매물을 해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1번 자리에. 그래서 오늘 또 상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죠. 2번 자리는 데이도 오늘 같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는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라이브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들 모두 다 방송에서 다 말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동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17,500원과 17,700원을 잡았단 말이죠. 보합가 0%대로 잡았죠. 근데 그게 그거였습니다. 큰 의미는 없었죠. 그래서 데이로도 진행이 돼서 오늘 상가까지 수익률은 28.8%, 그 29%입니다. 오늘 데이 진행하신 분들. 상가 보유하신 분들은 30%지만 뭐 거의 비슷하죠. 데이나 상가나. 오늘 그런 거로 보면 FN 가이드는 오늘 아주 둘 다 상팀과 상가 매매하는 상가 팀과 데이하는 데이 팀들 모두 다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챙겨 먹으신 분들은 챙겨 먹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번 더 진입하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완전히 밀어붙여 주진 않아서 비슷하게 들어가신 분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수익이 좋았겠죠. 그래서 FN 가이드는 상팀도 오늘 시가 9점 몇 프로 출발해가지고 뭐 10% 좀 올라갔다가 그럼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챙겨 먹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보는 거죠. 최대의 극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음봉을 내리고 길게 진행력 캔들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장이 끝났을 때는 요렇게 내리고 온 놈이 요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요렇게 맞춰서 상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도 많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측은 하지는 않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모습이 그렇게 버리버리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놈이 상가로 갈 거라고는 참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이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FN 가이드는 오늘 상수익도 30% 주고 그리고 데이도 거의 30%죠. 28.8%니까. 그래서 아주 양쪽에 균등한 수익을 준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FN 가이드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요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끝나고 나면 항시 완벽하게 매매했다는 그런 것은 거의 없죠. 아주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드물다고 하죠. 항시 아쉬움이 많습니다. 매매가 끝나고 나면 저기서도 하루에 매매 끝나고 복귀를 이렇게 해보면 저기에서는 저렇게 좀 했으면, 저기에서는 저렇게 좀 했으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스스로의 또 다짐도 해보고 수정 보완할 좀 보완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시 매매를 복귀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은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의 젖줄과 같거든요.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 매번 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보유 종목들은 영풍정밀이나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모비스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죠. 모비스 보유하고 있고,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은 그 두 종목이고, 하이트론은 우리가 데이로 진행했으니까 데이로 상한가로 보유 중이고, FN 가이드도 데이팀 상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일 볼 생각입니다. 오늘 금장한테 조금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봤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웠어요. 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세상만사 모든 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것이 딱 맞는 말이죠. 자, 명절이 지나고 난 전과 명절이 지나고 이틀이 지난 날까지 매매를 대충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데 주식에는 정도가 없고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싸다고 안 맞느냐만 잘 배워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